Y, 즉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큐브 RCA라는 서비스를 기획한 자드가자 팀입니다. 저희 자드가자는 경험이 아닌 데이터로 시스템이 스스로 진단을 하고 가이드를 하는 자율 운영 환경 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원인 분석을 굉장히 초점에 맞춰가지고 대응 가이드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프로메테우스와 얼른 매니저, 그리고 슬랙, 그리고 로그, 매트릭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연동을 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자동으로 이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원인이었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현재 생각을 하고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과거 인시던트와 유사도를 비교하고 그에 따른 뭐 사용자들이 과거 인시던트를 통해서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가이드나 체크리스트를 추천하는 것도 지금 구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전에 발표할 때 페이지를 총 6개 정도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페이즈 5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 3, 4단계를 현재 고도화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너네가 어떤 페이지를 갖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페이즈 1은 일단 기본 인프라 및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고요. 페이지 2는 알람 수집 및 데이터 모델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거의 다 구현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고, 페이지 3는 현재 고도화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LLM 기반으로 RCA 및 유사 사례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현재 벡터를 활용을 해서 유사도 검색까지 하는 기능을 탑재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 6 단계를 말씀드리면 여기 오타가 났네요. 여기 원래 페이지 6인데 네, 4는 현재 프론트엔드 및 슬랙 통합 UX랑 UI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5는 카오스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확보를 하고 현재 얘가 AI가 뱉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패키징과 배포를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5가 가장 중점적으로 되고 있고 3, 4는 병렬적으로 함께 고도화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은 TFLN, 즉 저희가 어떤 거를 트라이 해보고 페일 해보고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가져와 봤고요. 어떤 시도를 해보았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AI 시대에 맞춰서 백엔드나 프론트 엔지니어, 뭐 인프라 엔지니어, 뭐 AI 엔지니어 이렇게 역할을 구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본인이 해보고 싶은 서비스 혹은 뭐 본인이 예전부터 이런 서비스, 이런 기능을 좀 구현해보고 싶었다 하는 게 있으면 자율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팀의 플로우에 맞게 조금 자율성을 주면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일단 초기부터 완전 완성도를 천천히 쌓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3월 안에 이게 좀 어떻게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MVP 정도는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속도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좀 우선하는 전략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브 코딩 도구나 뭐 그런 것들을 적극을 활용해서 뭐 설계, 코드 생성, 그리고 POC 등을 빠르게 반복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에이전트의 분석 결과가 단순한 텍스트 요약이 아니라 이제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도 이제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스티오나 그라파나를 이용해서 서비스 간 트래픽이나 뭐 그런 에러율 등을 좀 볼 수 있는 observability를 조금 확보를 하거나 K6를 활용해서 데모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부하를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MSA 환경의 특정 모듈에 우주적으로 장애 주입을 해서 현재 AI가 잘 이걸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사이트나 대시보드 쪽에 잘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금 인스턴트와 과거의 유사한 인스턴트 혹은 뭐 알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포스트그레스의 피지벡터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뭐 유사도 기반 검색도 구현을 해서 현재 탑3 유사 인스턴트를 조회하는 기능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지금은 그거를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알람 하나를 인스턴트 하나 이렇게 1대1 매칭하는 단순한 모델로 시작을 했으나 저희가 정확도를 높이고 실제 문서와 조금 유사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인스턴트에 여러 알람을 포함시키는 구조로 전환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이제 뭐 사용하는 AI의 스킬스를 정의해서 뭐 코드 포맷이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전략을 수립해서 저희들만의 이제 코드 컨벤션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깨지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시도들을 해보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약간 예상과는 달랐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선택을 변경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조금 컸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람 하나를 한 개의 인스턴트로 간주하는 1대1 구조인 굉장히 단순한 구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알람 여러 개를 한 개의 인스턴트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로 변환을 진행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프론트엔드라던가 백엔드, DB, 에이전트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해서 리소스의 리소스 소모가 조금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초에는 얼러트 매니저의 그룹핑 룰을 수정을 하거나 백엔드 단에서 특정 얼러트를 그룹하는 등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용자의 자유도를 해치지 않고 백엔드의 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장애의 시작과 끝을 수동으로 정할 수 있고 추후 얼러트의 소속도 수정할 수 있도록 리팩토링을 조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의 오작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입력과 역할에 강한 제약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으나 제약이 많을수록 AI의 추론 범위가 조금 제한이 되고 모델 성능 향상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것을 learn 했는지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오픈 소스에 기여한다는 것에 이제 특정 시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AI 활용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 하듯이 했으면은 그냥 우리가 많이 써봤던 뭐 특정 CSP나 특정 매니지드 서비스에 의존하는 방향성으로 조금 갈 수도 있었겠지만 오픈 소스라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다 보니 이런 특정 서비스에 의존하는 방향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부분에서 가장 팀원들과 조금 토의를 많이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익숙하던 특정 벤더 기능을 쓰면 구현은 쉬워지겠지만 재현성이나 확장성이 좀 낮아지고 오픈 소스로서의 기여도의 이제 장벽이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조금 폭넓게 사용해보자라는 식으로 조금 결론이 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미나이의 원래 2.5를 쓰다가 3.0으로 모델을 변경하면서 간단히 모델만 변경됐음에도 이제 뭐 추론의 정확도 그리고 이제 문서의 흐름이나 표현 능력이 조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모델도 꽤 중요하구나를 느꼈고요. 그 AI에게 모든 행동에 대한 강한 제약보다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위주로 조금 제약을 걸어주고 그 외의 제약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면은 이제 분석 정확도와 결과물의 완성도가 자연스럽게 함께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는 AI 친화적인 프로그램 구조에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통 클로드 코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용법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고요. 뭐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 어떤 스킬을 참조해야 되는지 추천하는 훅을 활용을 하거나 소스의 추가 혹은 수정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FMT를 맞춰주는 훅을 활용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신만의 좀 클로드 코드의 활용법을 조금 극대화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넥스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가 조금 해보고 싶은 거는 UI UX 저희가 지금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단 한 명도 없고 백엔드와 인프라 엔지니어 쪽을 계속 하시던 분들끼리 모이다 보니 이게 맞는 UI UX인가? 이게 사용자 친화적인 건가? 이게 우리 개발자들한테만 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부분 쪽에 대한 고도화나 AI 성능에 대한 고도화를 조금 마지막까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MVP를 목표로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보니 일부 버그나 이런 로직에 대한 조금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조금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리팩토링 과정이 조금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얼럿을 날리는 게 슬랙으로 조금 되어 있는데 그런 슬랙에만 종속되지 않고 다른 플랫폼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일까지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을 해서 더 많은 테스트와 고도화를 진행해서 실제 상황에서도 이제 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도록 이제 저희 서비스를 조금 만들어 보고 싶고 장애 이후 표준화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더 쉽고 간편하게 완성도 높은 RCA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덕션 환경까지 도입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고도화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화면 공유를 다른 걸로 조금 바꾸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그 UI UX 친화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고도화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시고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조금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던져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서 조금 간략하게 현재 데모 버전 정도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는 현재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시던트 대시보드가 있고 여태까지 날라온 모든 얼럴트를 보여주는 얼럴트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인시던트 중에서도 뭔가 저희가 조금 중요도가 조금 낮은 것들은 조금 숨기기 처리를 해두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숨기기 처리해 놓는 아카이브드 인스턴스라는 대시보드가 또 하나 있고요. 인시던트 대시보드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인시던트 서머리랑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들이 조금 나오게 되고 그 밑에는 이 인시던트와 연결된 얼럴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시던트와 과거에 유사하게 일어났던 인시던트가 뭐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탑3를 보여주는 공간이 있고요. 얼럴트 쪽을 보시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얼럴트가 있었고 현재 이 얼럴트와 연결되어 있는 인시던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라벨, 어노테이션이 붙었었고 이 얼럴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 얼럴트 자체에 대한 분석을 조금 넣어보았습니다. 아카이브드의 세부 내용은 인시던트와 그냥 동일하고 숨기기 처리만 된 대시보드여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시보드는 이 정도이고요. 아마 최종에서는 이제 슬랙이 아닌 이제 여기 자체 외부로 좀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은 채팅을 조금 만들어서 이 특정 인스턴트에 대해서 조금 과거에 어떤 게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었는지를 굳이 들어가지 않고 채팅으로 조금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좀 생각 중 고도화하는 방향 중에 또 한 페이스로 있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UI UX는 이 정도인데 혹시 UI UX에 조금 뭐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피드백을 많이 던져주시면 저희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드가자의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성능 고도화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고도화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케어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거를 테스트하신다고 했는데 뭐 리트머스나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뭐 다른 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그램린이든 상용호스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게 AI 성능과 관계 있는지 첫 번째 성능 고도화의 하나 일부분인지 두 번째는
APM 쪽에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많잖아요. 데이터독도 있고 뭐 인스타나 그다음에 뭐 있죠? 뭐 와탭 이런 것들. 그들도 분명 이와 비슷한 거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좀 차별성. 왜냐면 이게 오픈소스가 뭔가 글로벌하게 관심 있게 보려면은 좀 더 색다른 형태의 서비스 차별성이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UI UX 쪽은 사실 저희 쪽 클라우드 프로에다가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그쪽 관련 부분을 뭐 공지를 하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더뭐 리크루팅 하는데 도와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각자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채팅 저희 디스코드 팀 방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팀원끼리 조금 상의를 해보고 거기에다가 답변을 다는 형식으로 좀 진행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디스코드도 괜찮고 일단 저희 뭐 인사이트든 퀘스천 아스크 퀘스천 거기다 넣어도 되고요. 뭐가 됐든 뭐 내용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남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 디스코드뿐만 아니라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질문만 한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좀 상의해보고 아까 말씀해주신 공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정현입니다.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보조 도구들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장애나 뭐 이런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가령 이제 장애 규모가 커가지고 굉장히 이제 알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쏟아지거나 폭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도구들로 인해서 장애가 확장되거나 더 큰 문제가 유발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혹시 고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알람이 갑자기 너무 많이 쏟아져서 AI 토큰 소비량이 갑자기 폭증한다던가 하면은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 비용 문제까지 덧붙여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태진님. 네, 우선 서킷 브레이커 같은 내용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알람 같은 경우에는 폭주하는 거에 좀 대비를 해서 알라트 매니저에 그룹핑을 하고 이제 5분 간격으로 이제 5분 내에 들어온 알람에 대해서 좀 그룹핑을 해서 모아주는 형식으로 지금 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장애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비슷한 알람이 좀 많이 울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도 이제 저희가 고도화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토큰 소비량을 줄이고 AI가 좀 더 정확한 중요한 알람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은 이제 알람이나 뭐 인시던트에 대해서 AI가 분석 결과를 내주는 건데, AI 고도화에 대해서는 아까 또 질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AI한테 주는 로그나 매트릭에서 좀 노이즈를 제외하고 좀 진짜 장애에 연관이 있는 내용만 필터링해서 어떻게 넘겨줄지에 대해서 지금 고도화를 고려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말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한충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프로메테우스에 알람 그리핑하는 거랑 백엔드에서 알람 그리핑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별로 답을 못 찾았거든요. 크게 말해라고요? 예, 답을 잘 못 찾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요건에 다 잘 안 맞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동일한 고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사용자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오는 알람으로 그냥 단순 저렇게 이제 AI 기반으로 조회를 하면 사실 정합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저희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혹시 약간의 뭐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정합성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정합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그 알람이 말씀하시는 건지. 좀 전에 네. 이제 뭐 장애가 떴거나 알람이 떴을 때 사실 매트릭 기반으로 이렇게 뭐
그 아까 발표하신 거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AI를 통해서 그 분석을 했는지 내용이 잘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 알람이나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이제 좀 해보셨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결과가 네. 정확성이 있는지 네, 궁금해서요. 네, 우선 알람으로만 이제 이 장애에 대한 장애나 인시던트나 알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좀 정확도나 정합성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에이전트를 파드 형태로 띄웠습니다. 근데 에이전트가 이제 조회까지는 되는데 이제 뭐 딜리트나 업데이트 하는 것은 좀 클러스터나 실제 운영 환경에 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랑 클러스터 롤 바인딩을 통해서 파드에 제약을 준 상태고, 이 에이전트한테 도구를 주고 이제 뭐 프로메테우스나 뭐 쿠버네티스 이벤트를 조회할 수 있다거나 죽은 파드의 이전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툴로 해주고, 이 에이전트에게 알람 내용을 이제 레이블과 함께 제공을 하면 이 에이전트가 클러스터 내부에서 직접 뭐 프로메테우스 엔드포인트를 에다 커리를 날린다던가 뭐 이미 죽은 파드의 이전 로그를 확인한다거나 전체 클러스터 내부 전체 네임스페이스의 이벤트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알람이 발생한 네임스페이스의 뭐 이벤트를 확인하거나 파드 이전 리소스 리퀘스트 리밋 뭐, 뭐 kubectl5 야물 하는 것처럼 파드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이상입니다. 잘 나오던가요? 그냥 궁금해서 네. 어, 네, 처음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미나이 3.0 플래시 모델 도입을 하고 지금까지는 정확도가 꽤 높아진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우스 메시랑 K6를 사용해서 커스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티어 폴트 인젝션도 사용 중인데 요새는 뭐 이런 외부 도구를 활용해서 장애나 카오스 엔지니어링으로 좀 의도적으로 부하를 주거나 하면은 에이전트가 이제 클러스터 내에서 폴트 인젝션이 떠 있다. 뭐 카오스 메시가 동작하고 있어서 방해가 난 것 같다. 그런 것까지 좀 얘가 눈치를 채는 것 같아가지고 요새는 좀 외부에서 K6 로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좀 실제 장애랑 유사한 한 트래픽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정확도가 꽤 높게 나오는 걸로 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 발표 때 그런 결과도 한번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저희 시즌2 참가자 분께서 또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제미나이 버전을 네, 제 이름은 서준우입니다. 제미나이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성능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미나이 네. 버전의 의존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데 아니면 그 모델의 버전에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 그러니까 버전을 범프를 안 하고도 성능이 좋아지는 방법이 없었나요? 어, 우선 모델의 사고력에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전에 GPT 뭐 4모델, 뭐 제미나이 2.0 플래시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 좀 직접 사용자가 알람이 발생했을 때 뭐 어디를 확인하고 뭐 어떤 곳을 뭐 로그를 확인하고 그런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정해줘야 얘네들이 잘했는데 요새 좀 더 고도화된 모델들을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얘네들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조건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더 제약을 안 준 것보다 결과물들이 좀 더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모델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확성을 높이는 뭐 단서 그런 거는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알라트 그룹 한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루트 커즈 A라는 게 있으면은 알람이 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있으면 그 자동으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그 이러한 루트 커즈 A라는 것에 대한 알람을 그룹핑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룹핑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알라트 매니저의 그룹핑 설정이라는 것은 이제 알라트 매니저 그룹 설정에 따라서 뭐 실제 장애가 났는데 뭐 A 장애가 났을 때 A가 장애 알람이 울리고 1분 뒤에 또 울리고 1분 뒤에 또 울리고 뭐 이렇게 계속 한- 똑같은 알람이고 똑같은 장애 상황에서 알람이 폭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대해서 알람 그룹핑을 하고 이제 동일 알람에 대해서는 5분에 한 번씩 오도록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알라트 매니저 그룹핑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질문해주신 이제 어떤 인시던트에 대해서 어떤 알람들이 소속이 될지, 뭐 그룹 A에 들어갈지, 그룹 B에 들어갈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백엔드를 통해서 뭐 A, B, C 이렇게 나누어지진 않고 이제 알람이 첫 발생했을 때부터 이제 인시던트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 울리는 알람 같은 경우에는 이 인시던트에 포함이 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